다음은 브라질 룰라 대통령하고도 굉장히 친근감과 함께 경제 교류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룰라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빨리 브라질로 불러가지고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브라질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브라질 내부가 지금 좀 혼란스럽습니다. 룰라 대통령의 지지율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도 언론 환경이 기레기급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레기들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룰라 대통령을 까내리지 못해서. 그런 상황에서 룰라 대통령도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올해 의장국이 브라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정상회담에서 비슷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린 시절 가난했던 것들, 그리고 이제 노동자로서의 삶, 이런 것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렇게 팔 기계에 껴서 이렇게 다친 부분을 얘기했을 때 룰라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뽑아준 이유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룰라 대통령이 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제 되게 저는 본인 스스로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지금 생각이 브라질 들어요. 정국이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유가 이제 대선을 통해 갖고 직전에 있던 검찰총장 대통령을 바꿨는데 이 새끼가 계속해 갖고 딴지를 걸면서 약간 우리나라 지금 그 검찰들에 의한 내란 사태 비슷한 요런 것들을 내부 정세로 몰아가고 있어요. 보소나루는 네. 검찰총장 출신이 아니고요. 여기 국회의원 출신인데 이 사람이 그 전에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극우적인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은 룰라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1월 1일에 취임했는데 8일날 그 사람들이 대통령궁을 비롯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기습하는 폭동이 우리나라 서부지법 폭동하고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뒤에 보소나루가 있었다. 그리고 이 새끼가 지가 졌다고 부정투표라고 그렇죠. 우기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에휴, 우리랑 비슷한 게 모질이들. 많아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 보호소나루 관련해서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보호소나루는 뻔뻔하게 난 그런 적이 없다. 근데 어떻게 대륙 정반대편에서 똑같은 놈 있지?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보호소나루의 보좌관이 보호소나루가 한 얘기를 다 메모를 해놨는데 그 메모를 싹 갖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 장성들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건 똑같죠.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룰라 대통령 같은 경우 경제적인 부분 안에서도 문제긴 합니다. 왜냐하면 브릭스가 출범하고 뭔가 이제 그 안에서 중국하고 뭔가 큰 거를 해나갈처럼 하고 각종 자원들을 기본 베이스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하고 이럴 때만 해도 놓았단 말이야. 브릭스 은행 세울 때까지만 해도. 근데 이게 진척이 없이 지금 계속 멈춰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브라질도 경제가 힘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극우주의자들의 선동이 좀 미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룰라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검찰 개혁 그리고 언론 개혁에도 언론 개혁 또는 내란 세력들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겁니다. 아마 서로 할 얘기 정말 많으실걸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너라도 성공해라. 네가 먼저 성공해라. 그럼 나한테 그 노하우를 알려줘. 내가 그거를 본보기로 삼아서 나도 이 새끼 보소나루 잔당들 처단하게끔 요런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사진이 나왔나? 네. 사진이 너무 좋아. 이게요, 저는 룰라 대통령한테 상당히 유리한 사진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아마 브라질 내에서 룰라 대통령 측에서 이 사진을 굉장히 많이 퍼뜨릴 것 같아요. 왜? 자,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한류의 본거지, 거기서 내란, 불법계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보호소나루가 한 짓하고 똑같아요. 라는 식의 그 프레임으로 가져가면 룰라 대통령은 사실은 지금 전국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룰라 대통령이 빨리 이재명 대통령을 국빈 초청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근데 겁니다. 브라질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이거 개최하잖아요. 브라질에서 개최하는데 이게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아펙하고 딱 넘어가시면 되겠네.
그래서- 이제는 바빠. 음. 또 브라질도 가야 돼. 요것도 한 2박 4일 정도 하고 오시면 되죠. 뭐. 올해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외교와 관련해가지고 엄청 바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외교 순방, 그러니까 해외 순방 전문 방송인 저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전성기를 맞이했다. 간디라고 제2의. 하는 바람에. 예. 잘하면 저희도 취재진으로서 따라갈 수 있는 기회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쓸데없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다음 인도 얘기하시죠. 자, 그다음 멕시코 할까요? 멕시코? 네, 멕시코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육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미국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수출품들이 사실은 멕시코로 더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동으로 미국으로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많이 거치거든요. 왜냐하면 일명 북미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해서 캐나다, 나프타라고 미국, 하죠. 예, 캐나다, 미국 그리고 멕시코는 사실 무관세였어요. 트럼프가 들어서기 전에.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관세를 붙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무관세 되면서 한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멕시코에 공장을 지어가지고 멕시코의 싼 노동력으로 많이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을 택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멕시코에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그 단체 사진에서 여성분이 딱 3명이 있었어요.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한 분, 뒤쪽 줄에 계셨던 그 금발의 여성이고요. 앞쪽에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 검은색 머리에 쉐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있습니다. 지금 쉐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멕시코 이분입니다. 멕시코 역사상 2번째 진보 대통령입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에 이어서 전임 대통령에 이어서 지금 2번째 대통령이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와 관세 협상을 굉장히 잘해서 자국 내에서 지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심지어 역대급에 가까운 70% 넘어요. 70% 가까운 네. 지지율을 받고 받고 있기 있는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물어봤대요. 높은 지지율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자기는 일주일에 3, 4일 현장으로 나간다. 직접 시민을 예, 찾아가서 대화하고. 국민들하고 직접 만나서 대화한다는 거거든요. 당분간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냐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원래 그거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언론이 잘 안 써주거든, 이 새끼들이. 서문시장 가서 떡볶이 먹은 거 이틀씩 우려 먹으면서 우리 대통령이 하루에 4군데 5군데 방문해갖고 정책하고 토론하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사진도 제대로 안 올려주는 놈들이 우리나라 언론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쉐인바움 대통령한테 미국하고 관세 협상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보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에이펙 정상회의에 초청을 하셨습니다. 와가지고 우리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멕시코에 기아 공장이 있으니까 좀 잘 챙겨달라라는 말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 멕시코나 뭐 이런 지역들, 남아공 이런 지역들에 관련된 건 저희 멤버십, 송 작가TV 멤버십 프로그램 안에 보면 지정학 강의가 있거든요. 대륙별 지정학 강의가 있는데 그걸 한 번씩 찾아보시면 왜 이 나라들이 우리나라하고 교역이라든지 외교관계 중요한가 하는 핵심 국가들인가 하는 거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